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영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헷갈려하고 좀 관심 가질 만한 것, 또 중요한 얘기를 좀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가 천기누설 법정이상권제 실전 판례, 저번까지는 유치권을 했었죠. 지금까지 법정이상권은 잊어라, 전국을 발칵 뒤집은 법정지상권 대부분 판례를 소개하고자 해요. 우리가 그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 판례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가 보통 이걸 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법정지상권은 뭐죠?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여야 된다. 그죠? 저당권 설정 당시가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건물이라는 것은 바로 민법에서 얘기하는 기둥과 지붕과 벽이죠. 그죠? 그리고 이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이어야 된다. 요게 바로 법정지상권, 법에서 인정하는, 그죠? 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지상권이 가장 기초면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은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뒤집었다기보다는 해석을 달리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해요. 유치권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이것은 이제 법정이상권 문제나 유치권 문제나 이제 그런 거 헷갈리시는 것들이 있고, 저번 시간에 유치권 판례를 소개시키면서 아마 1편인가 거기에서 이것은 건물에 대한 유치권은 아니다. 그죠? 토지에 대한 유치권은 아니다.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다. 이 HBM 터파기 공사.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한테는, 그죠?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한테는 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어떤 그런 결론에 다다랐죠. 그런데 이번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런 터파기 공사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HBM이 설치돼 있어요. 그리고 지하 1층 바닥에 콘크리트가 타설돼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민법에서 얘기하는 기둥은 있겠죠. 그죠? HBM이 있으니까. 기둥과 벽, 벽은 있겠죠. 그죠? 이 벽도 콘크리트로 타설됐다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비염 때문에. 벽, 그 다음에 지붕. 지붕이 없는데, 그죠? 지붕이 없으면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건물이 아닌데도 대법원에서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요것은 여러분, 요거 제가 설명드린 것은 토지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HBM이라든가 이 터파기 공사는 건물을 세울 목적으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은 형성될 수 있어도 토지에 대한 유치권은 아니다. 그래서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한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유치권 인정 못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굉장히 헷갈려해요. 공부할 때 저도 그랬고.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것을 강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사실 오늘 마땅히 할 것도 없고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법정지상권 강의를 한 5편 정도 할 거예요. 유치권 한 5편 정도 했고 법정지상권 5편 정도 할 거고, 다음부터 이제 또 물건을 계속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근데 자, 지하 터파기 흙막이 공사도 했고, 지하층 바닥 콘크리트 공사 했고요. 지하 1층 일부 합벽 철골 공사. 그러면 이건 뭐예요? 터파기, 지하층 바닥 콘크리트, 지하 1층 합벽, 기둥은 있는 거죠. 그죠? 바닥도 있는 거고, 그죠? 벽도 있는 거죠. 그죠? 바닥, 그죠? 합벽이니까 벽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붕이 없네? 지붕이 없네. 그죠?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요것은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1심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 안 된다고 했어요. 1심에서는 원칙에 따라서, 우리 법조에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죠? 건축물이 있어야 되는데 건축물을 볼 수 없다. 건축물을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뒤집어졌어요.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근데 법정지상권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150개 되는 법정지상권 판례를 다 읽어봤습니다. 꼼꼼하게 밑줄 짝짝 그어가면서. 물론 지금 현재 제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물론 중복된 것은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정지상권은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판사님께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또 법리를 적용하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건축물이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건물이 아닌데도 법정 이상권을 인정하는 근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판례를 통해서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편하라고 좀 정리해 봤어요. 저당권 설정 당시 기둥, 지붕, 벽이 없어도 법정 이상권이 성립한다?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성립할 수 있다. 아까 대법원 판례 제가 밑에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이 들죠. 매각대금을 다 낸 때를 법정이상권 성립 여부 판단 시기로 보느냐, 아니면 저당권 설정 당시로 보느냐. 자, 우리가 법조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저당권 설정 당시로 돼 있죠. 저당권 설정 당시. 그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축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다 낸 때로 정해놨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죠? 헷갈리시죠? 저당권 설정 당시가 아니라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라니까요. 대법원에서 판례한 게 판례 보여드린다고 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법정이상권 정말 모르시는 분들 이건 전문가한테 상담 받으셔야 돼요. 뭐 괜히 혼자 판단했다가 잘못 돈 뭐 상담료도 조금 더 아끼려다가 괜히 덤탱이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신축 건물에 저당권 설정 등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법정이상이 성립한다? 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죠? 건물을 이렇게 짓다 말았어. 아까처럼 지하 텃파기를 하다 말았어요. 벽하고 바닥만 있어. 기둥만 있어. 벽, 바닥, 기둥만 있어. 이런 때 장차 완공될 건물을 목적으로 그죠? 저당권 설정을 하겠다라는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까? 제가 좀 말을 천천히 해요.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말을 천천히 합니다. 자, 완성되지도 않고 건물도 아닌 그죠? 토지의 저당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당권 설정하고 그죠? 이 신축 건물이 완공된 것을 목적으로 그죠? 특별한 약정을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그리고 저당권 설정 당시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뭐죠? 기지벽, 기둥과 지붕과 벽. 기둥과 지붕과 벽이 없더라도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가? 있어요. 정말 대법관님들 제가 볼 때는 정말 법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확실히 대법관이 됐지 않았나 그런 때 봅니다. 그리고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참 이게 어렵거든요. 이 말이 진짜 어려워요. 별표 10개. 자, 저당권 설정 당시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래는 기둥과 지붕과 벽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건물로 보는 거잖아요. 민법에서. 그죠? 민법에서 건물로 보는데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그죠?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대법관님들이 건물의 규모, 종류,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돼 있었고, 자, 터파기가 돼 있고 이게 지하예요. 그리고 터파기가 돼 있고 옆에 이제 흙막이 공사가 돼 있고 지하 바닥에 콘크리트가 쳐져 있어요. 그다음에 HBM이 이렇게 설치돼 있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지하의 모양만 보고도 그죠? 장차 이 건물이 어느 정도 규모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라는 것까지 예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행돼 있고, 이것은 극히 법관님이 판단의 어떤 재량권이에요. 그죠? 이 밑에 지하 터파기하고 그죠? 콘크리트 친 거 보고 앞으로 이 건물이 어떻게까지 지어지겠다라는 것까지 예측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토지 위에 건축될 건축물의 규모, 그죠? 건축물의 규모, 종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돼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를 계속 갖다 얘기 또 하는데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별표 열악기라고 했죠, 제가. 지하에 어떤 터파기 하는 그 공사의 규모, 그런 공사의 종류를 보고도 어느 정도까지 건축물이 올라가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렵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법정지상권, 제가 이걸 참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나중에 이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제가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정지상권을 완전 제가 뒤집으라고 했죠.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 기둥과 지붕과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 요건을 갖춘 경우, 그죠?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예요.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그래서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저당권 설정 당시가 아니라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다. 여러분, 또 이거 막 헷갈리시죠, 이제. 그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게 잘못하면 여러분한테 다시 법정지상권 성립하네 안 하네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니까요. 정말 그래서 법정지상권, 오히려 유치권은 쉬울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유치권을 깨는 건 쉬울 수가 있는데 법정지상권은 정말 판사님들의 어떤 그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신축하였을 때 아까 그죠 여기 신축 있죠? 특별한 약정, 그 건축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죠? 이것도 유효하다 이거예요. 유효하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런 이유로 해서 아까 그런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해석에 따라서 법관님의 해석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물론 변호사도 아니에요. 그죠? 변호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뭐 변호사도 아니고 어떤 뭐 제가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 뜻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한번 판시사항을 볼게요. 판시사항에서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상 건물이 건축되었던 중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건물의 요건 및 이때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설정된 지상권이 저당권 실행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죠?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소극이죠. 발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통상 이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때 지상권도 같이 설정하죠. 지상권도. 저당권 설정할 때 지상권도 같이 설정. 이게 선순위든 후순위든 상관없습니다. 이 지상권은 저당권이 경매로 실행되면 지상권은 선순위든 후순위든 다 말소가 됩니다. 그죠? 왜? 이 저당권의 목적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같이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저당권이 없어지면 지상권도 없어지냐? 없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저당권 실행을 소멸한 경우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판지사항만 보선 잘 몰라요, 여러분들께서. 판지사항만 잘 모르고 내용을 이제 판단 내용을 봐야 돼요. 어떻게 이제 법관님이 해석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죠. 원심에서는 1심에서는 이겼어요. 그러니까 원심에서는 이겼어요. 1심, 2심에서는 이겼어요. 그래서 이게 고등법원에서는 이겼는데 대법원에서는 패한 거예요. 아까 어떤 그런 이유로 해서. 여기까지는 건물이 아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원칙을 따른 거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2심에서는 승소를 했지만 대법원과 확 뒤집히는 사건이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뭐 이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 그렇죠. 원심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 자, 원심. 처음에, 그죠? 어쩌고저쩌고 해서 건축물의 규모와 종류,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로 건축물이 진전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건 대법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죠? 어쩌고 해서 현재 과연 공수 당시 이 건물 토지에서, 없고, 저당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지상권이 설정된 점을 비추어 이 사건 건축물을 위한 법정의 사건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 여러분. 뭔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죠? 결국에는 그거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저당권은, 저당권하고 지상권이 같이 설정돼 있었지만,
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 당연히 소멸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자, 다음 볼게요. 이제 대부분에서 뒤집힌 거예요, 이렇게. 자, 어떻게 대법관님이 판단했냐면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의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하기 때문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제 양반 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다고 하지 말고요. 그렇게 들으려면 나가시고, 그죠? 이게 바로 기둥과 지붕과 벽. 근데 1심과 2심에서는 기둥과 지붕과 벽이 없다고 판단했죠. 그죠?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죠? 외형상 우리가 어떤 그 터파기 공사 이것만 봤을 때 외형상 우리가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 것이다라는 것까지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죠? 그 후에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저당권 설정 당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당권 설정 당시가 아니라니까요. 저당권 설정 당시가 아니라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그죠? 그리고 또 하나.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을 당시 저당권을 위하여 동시에 지상권 대부분 설정하잖아요. 그죠?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당시 그 토지 위에 건축 중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고 저당권 실행으로 그 지상권도 소멸하였다면 당연히 소멸하죠.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발생한다 이거잖아요. 부정이 두 번이니까 긍정이 되는 거죠. 그죠? 국어까지 해야 돼. 판례를 읽으려면 제가 좀 다리가 아파서 판례를 읽으려면 국어도 잘해야 돼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발생한다. 법정이상권 있다. 이거죠. 제가 좀 친절하게 달아놨습니다. 제 교재에는. 이해 가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특별한 약정 뭐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고, 자 결국에 이제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이 사실관계에 의하면, 그죠? 근저당 설정 당시에는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이 진행되어 지하층 바닥 콘크리트 및 일부 합벽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바닥 콘크리트, 그 다음에 일부 합벽 공사, 그죠?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의 전저당을 설정하기로 한 특별한 약정까지 했대요. 건물이 완공되면, 그죠? 여기에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했다라는 특별한 약정까지 있었대요. 그다음에 특별한 약정까지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될 건축물의 규모, 건축될 장차 건축될, 그죠? 앞으로 어떻게 건축될 규모, 종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죠?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하, 이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지하예요. 지하 터파기 공사를 했고, 지하 바닥 콘크리트 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합벽이 이 지하 층 옆벽에 합벽까지 돼 있었고, 사방에. 그 다음에 HBM 설치돼 있었겠죠. 그러면 이것만 봐서더라도 건축될 건물의 규모, 종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대요. 이것만 가지고도. 대법관님이 이렇게, 존경하는 대법관님이 이렇게 판단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동시에 이제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죠? 왜? 지상권을 설정했다면, 지상권자도 물권자이기 때문에, 지상권자, 허락이 있어야지 건축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물권과 물권, 그죠? 건축물을 짓는 어떤 행위하고,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당권 실행으로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정 이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법정 이상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법정 이상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저당권 설정 당시가 아니에요. 이 사건은 건축물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 판단한 후에야 법정지상권이 할 수 있다라고. 그죠?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중요한 건 건축물의 규모와 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 좀 내려볼게요. 이거예요, 이거. 그죠? 원심에서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럼에도 원심은 근저당 설정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규모와 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로, 그죠? 건축이 진전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대요. 이 말이 뭔 말이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렇게 건물, 이렇게 터파기가 진행되어 있었는데, 건물의 규모, 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예상을 해야 돼. 정도로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죠? 이 사건 근저당을 설정한 당 지상권을 동시에 지상권 설정에 있다는 이유로도 1차 법정지상권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그지? 이거 지상권하고 법정지상권 상관없다 이거죠. 원심 판결에는 법정지상권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라고 위법이 있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참 이 대법관님들 정말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셨겠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한번 특별한 판례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이제 낙찰받은 물건이라든가 또 다툼이 있는 물건이라고 한다면 물론 전문 변호사가 잘하세요. 그렇지만 그 전에 저한테 와서 조금 상담 받으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